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에 남은 12월 달 꼼꼼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참여 링크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집 그리고 주식 유망 업종,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토요일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슈로 굉장히 뜨거웠죠. 이 뜨거웠는데 중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화장품에 조금 관심이 많고 특히나 미용 의료기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병원에 상담을 받아봤는데 피부 탄력이나 리프팅 관련해서는 슈링크, 울세라, 인모드가 조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의료기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상장사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내에는 네. 슈링크, 울세라가 있죠? 많이 있죠. 의료기기는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의료기기가 어떤 게 있냐면 콘택트 렌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의료기기, 엑스레이 장비 하는 의료기기도 네. 있고 의료기기 산업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료기기라고 하면 특별히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약의 효능을 보여주진 않지만 약과 비슷한 효능을 보여주거나 뭔가 진단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의료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히 따지면 진단키트도 의료기기에 속하기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약간 좀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가 요즘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사실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소개만 시켜드리고 진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제 다른 전문가분이 네. 저랑 얘기하다가 그걸 자기 방에다가 매수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부러워요. 수익 많이 났어요. 그분이 이제 365 플러스의 모 분이라고 네.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누군지는 자 일단 제가 제목을 하나 잡아왔습니다. 가을엔 전어, 겨울엔 의료기기. 네, 좀 이상한가요? 좋네요. 네, 가을엔 전어, 겨울엔 의료기기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겨울에는 의료기기가 좀 괜찮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의료기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세에 있습니다. 사실 의료기기에 우리가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피부예요. 피부. 저도 피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피부 노화가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진짜 5년 전 사진만 봐도 거의 20대였어요. 진짜 사람들이 피부 안 좋고 20대 아니세요? 막 이랬는데 5년 동안에 너무 폭삭 늙어가지고 지금 급격한 노화가 오고 있어요. 동양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어려 보이다가 한 방에 노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관리를 엄청 받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목이 핏대 세우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자 의료기기의 전체적인 성장세인데 3분기가 이제 환율 하락, 3분기가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됐다가 원화 약세된다는 게 원화가 원달러가 오르는 거죠. 오르다가 이제 원화가 이제 원달러가 하락, 즉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 강세되면 수출하면 조금 손해 보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달러를 똑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국내에서 환전시키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익이 좀 더 덜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 그럼 뭐냐? 더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미국과 브라질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42% 성장했고요. 연율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브라질 이게 전부 다 YOY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71% 성장했어요.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브라질이 의외로 사람들이 피부에 관심이 많아요. 브라질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쪽 하체 운동에 관심이 많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피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체라니까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네. 동남아에서도 성장세는 계속 지속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도 동남아 같은 경우 사실 이
자외선이 센 지역이에요. 센 지역에는 불구하고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가 오히려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이제 보톨리늄 톡신 이게 흔히 얘기하면 보톡스예요. 보톡스인데 보톡스라는 이 명칭이 사실은 원래는 제품 이름이라서 원래 정확한 명칭은 보톨리늄 톡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보톨리늄 톡신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1월에만 24% 성장. 제로 코로나인데 성장 참 희한하죠. 예, 제로 코로나인데 오히려 중국이 제로 코로나라고 할 때 중국 사람들은 집에 가서 보톡스 맞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중국이 VBP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한 반에 임플란트 다 왕창 사버려 가지고 그걸 다시 조정가에 파는 거를 VBP라고 하거든요. 중국이 오히려 이제 가격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면은 중국의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치료용이잖아요. 의료용 목적이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미용적인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잇몸이 무너지고 이러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상당히 임플란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거의 다 필수가 되어가는 상황이 생기는데 중국도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거를 아예 한 번에 다 사서 좀 약간 낮은 가격에 팔려고 중국이 지금 하는 정책이 지금 VBP인데 VBP가 연기가 됐어요. 낮은 가격에도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관련 회사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박리담회로 팔 수 있다는 오히려 그런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악재인데 악재가 아니라 사실상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VBP가 발표되면 오히려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5% 성장했다. 이 정도면 성장 많이 했구나. 자, 보시면은 숫자는 쫙 있죠. 우리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이거는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를 올려드린 걸 그냥 받아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미국 캐나다는 대웅제약의 보톡스. 이게 대웅 나보타거든요. 그리고 휴젤 역시 보톡스고요. 보톨리눔 톡신이고 중국은 덴티움과 오스테인 뭡니까? 임플란트죠. 그다음에 미국본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전부 다 아까 얘기 드렸던 제품들. 클래시스, 슈링크랑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브라질에서 상당히 좀 많은 성장세를 거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톡방에 이제 이 자료 올려드릴 텐데요. 이 자료 받고 싶으신 분 저기 오른쪽 QR 코드 있잖아요.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이 자료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주 역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뭐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뭐 화장품 관련 회사들은 사실 뭐 딱히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게 화장품은 오늘 연우가 초급등했었어요. 연우가 초급등이 연우가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지만 연우라는 종목은 국내 용기도 있지만 중국에서도 용기를 많이 써요.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그래서 연우를 보면서 화장품이 좀 도울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도 반등 성장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안타깝게도 제로 코로나에서 한 발 양보를 하더라고요. 양보하지 말지 그냥 계속 좀 세게 해버렸으면 전 중국 인민이 들고 일어나서 공산당이 실각했을 텐데 시진핑 숙청당하고 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많이 이게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렇게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중국 공산당이 무서워가지고 한 발 물러섰더라고요. 그 중국 공산당이 저는 좀 한 발 물러서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를 저는 참 바랍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론 나중에 공산당이 물러날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또 볼 때는 됐는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만 좀 한정해서 집중해서 얘기 드리자면 제 히든 종목이 있어요. 내년에 근데 이거 상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아직 상장이 안 됐고 이게 아직 히든 종목입니다. 즉 상장사인데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장이 안 돼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비상장사지만 내년에 곧 상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회사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두 글자입니다. 이 회사. 여러분 HDS 백날 뒤져도 없어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 기업이고요. 웨어러블 심전계 기술. 웨어러블 심전계 기술은 뭡니까? 심장에다 심박동 체크하고 하는 건데 웨어러블은 뭡니까? 무선이에요. 무선인 거죠. 자, 연세대 의공학 박사들이 출신이 주축이 돼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패치형 심전도 측정기 하이카디를 만들었는데 이게 모바일과 PC에서 실시간으로 이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추가로 125억 원 투자 유치에도 성공을 해서 내년 정도 되면 상장 요건을 갖춥니다. 이 종목. 여러분 비상장 주식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해보세요 한번. 네. 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구합니다 이거. 근데 이거 내년에 상장할 때니까 내년에 상장할 걸 유심하게 잘 보시고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이 종목 비상장사 쪽 얘기 드리면서 전체적인 의료기기 요즘 흐름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흐름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 네. 해외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나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대표적으로 뭐 인모드, 로레알, 에스테리오도 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되게 해가지고 유명하죠.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화장품 관련 이 의료기기 같이 해서 이 종목들 역시나 이제 주가가 지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 저점을 좀 다졌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건 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근 상승, 거시경제 지금 현재 주가 전체적으로 지수의 상승에 힘입어서 같이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 앞에서의 뭐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조금 더 일단 시장에 관심을 더 많이 받았었던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을 좀 많이 해줬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덜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당연히 이 중국 쪽 이슈가 좀 많이 잠잠해지면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좀 상승 여력을 그래도 더 가져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연말 쇼핑 시즌과 그쵸. 더불어서 제가 일단은 좀 생각해보고 있는 게 12월 중순 혹은 12월 말 정도까지가 정말 맥시멈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승 랠리가. 그러면 그 사이 구간에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좀 어느 종목부터 일단은 좀 보는 게 좋냐면 저는 그래도 이제 추천 순서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1등은 로레알입니다. 로레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가 일단은 유로예요. 이제 거래통화 유로인데 지금 358 유로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기준으로 지금 딱 지금 420까지도 그래도 열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60 유로 정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부분인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 내외의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그럼 앞에서의 상승 탄력을 많이 못 가져갔다 보니까 후반부에 오히려 랠리를 펼쳤을 때 더 큰 상승 그리고 중국 지금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 이게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호재를 가장 크게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좀 대응 전략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올랐을 때는 좀 본절 자리값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내가 좀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한 3% 5% 반등했었을 때 다시 제자리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때는 좀 과감하게 청산 보시면서 다음 연도 상반기를 좀 다시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위험한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되려 저는 에스티로더가 조금 위험하다고 진짜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일단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에스티로더가 지금 주가 231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220달러가 좀 무너지면 주가 좀 위험한 자리. 그래서 근데 그 자리값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너뜨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되려 일단은 로레알보다는 에스테로더는 조금 지금 단기 접근에는 제 기준으로는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인모드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한 상승을 볼 수 있는데 단기 급등을 못 보여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조금 여러분들이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켜봐도 한 2%대에서 3%대 수익 정도를 좀 기대 수익률로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거시경제에서 이제 경기 침체다 뭐 지금 계속적으로 내년에 더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접근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일단은 1등은 로레알, 2등은 인모드, 3등은 에스테로더. 그래도 지금 현재 중국 쪽에 좀 더 강경하게 얘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긍정적이겠죠. 그래도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 연말 랠리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좀 되려 화장품 쪽도 좋지만 그러면 내년 뭐 지금 현재 경기 침체다 보다 지수 낙폭 다시금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무시하고도 보유를 했었을 때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보유로 했었을 때 지금부터 사도 좀 긍정적인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히든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통신 관련 정도로만 좀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해외 종목이니까 뭐 한글로 따지면 땡땡땡땡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글자로 해서 이 부분은 노란톡방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무료톡방 리딩 추천 종목으로 제가 월요일 날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즉시 참여를 해주셔야 이 종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인모드, 로레알, 에스티로더의 주가 흐름 살펴봤고요. 또 지금 사면 좋을 통신 관련 종목, 히든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셔서 우리 히든 종목 모두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속도 조절론에 이제 땡큐 파월, 산타 파월을 외치면서 시장이 폭등했다가 간밤에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하루 만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발표된 미 11월 ISM 제조업 지수는 다소 부진했지만 10월 근원 PCE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김정철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12월에 산타랠리 올까요? 네, 저는 뭐 사실 온다고 뭐 계속 얘기 드렸으니까요. 그쵸. 들었는데 이제 산타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12월이 돼서 이제 산타가 출발하려고 이제 기름칠을 막 했어요. 해가지고 막 준비 다 선물 다 싣고 선물 실은 모습이 이제 기자들한테 포착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진짜 산타 온다. 근데 아직 출발을 못한 겁니다. 12월이 딱 됐는데 어제 잠깐 출발해서 시동 걸고 앞으로 조금 나갔다가 루돌프 끌고 가다가 이제 루돌프가 멈춘 거죠. 잠깐 배고프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긴 올 거다, 네. 올 거다라는 얘기 정확히 얘기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지수가 좀 중요한데 어제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좀 상반되게 나왔어요. 상반되게 나왔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제조업 PMI인데 제조업 PMI가 사실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죠. 과연 경기가 그렇게 좋은가 나쁜가 보고 있는데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이전치로 따지고 보면 좀 1.2나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예상치가 좀 밀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크게 좀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쇼크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원 PC인데 근원 PC는 사실 이번에는 하락을 할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고 이게 물가 포인트에서 부담을 좀 덜 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를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꺾였구나 이제 물가 고점에서 꺾였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번째 근거가 되겠죠. 첫 번째는 지난번 CPI였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근거가 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경기도 같이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꺾이고 있는데 경기도 지금 같이 꺾이면서 물가도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부진한 현재 증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산타는 올 수 있지만 이 산타가 준 선물이 우리한테 뭔가 대박을 주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12월과 1월에 우리가 증시 트레이딩을 좀 잘 하셔야 내년에 현금 비중을 좀 맞춰놓고 내년에 장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보여져서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월과 1월에 좀 트레이딩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2,465포인트인데 여기서 계속 공방전이에요. 공방전인데 지금 요 위에 올라왔을 땐 분위기 좋은데 요 밑에 내려가면 사실 분위기 안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 밑에 지금 단기 5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서 여기서 지지받고 터닝하면서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2,465포인트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면서 산타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조금씩은 높이고 있어요. 저점도 조금씩 계속 높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미 증시에 비하자면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못합니다. 훨씬 못하는데 못하는 거 맞아요. 훨씬 못하는 거 맞는데 오히려 그래서 전 중소형주가 오히려 조금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완전히 못 돌아선다는 건 아닌데
중소형주가 조금 더 계속 강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걸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급등할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12월 2일이고요. 어제는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 방송 보고 있는 건 12월 3일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12월 1일 날 목요일 날 급등했을 때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밀릴 때는 코스닥이 좀 덜 밀리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 다음 주에 있을 걸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 선물옵션 동시만기면은 두 번째 금요일 9월 두 번째 금요일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포지션을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외국인 6조 원은 순매수했고요. 선물은 1만 3천 개를 순매수했는데 사실 오늘 빼버리면 외국인 선물이 꽤 괜찮았어요. 2만 개 순매수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포지션을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포지션 줄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제일 다양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직 외국인은 약 6조 원 이상 사놓은 상태고 거기에 선물은 순매수한 상태니 결국은 12월 배당 물량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배당 물량을 특히 기간이 너무 많이 포지션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기간에서 배당 물량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정표를 보더라도 사실 산타가 오기에는 좀 괜찮은 일정표고 근데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일정은 뭐냐면 FOMC 회의가 있는 그 주가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CPI랑 같이 겹쳐 CPI랑 겹쳐 있죠. 네. 일단 그러니까 미 연준이 지금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하든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2월 CPI가 너무 우리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12월 CPI 갑자기 물가 상승이 왕창 나왔어요. 그럼 그냥 더러워하면 타버려요 다.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미 연준이 바로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CPI 발표하고 그 다음날 미 연준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의 예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흘러가는 대로 FOMC 회의까지 흘러가는 대로 지수 상승 방향대로 흘러가는 대로 좀 보시고 여기서 무슨 변곡점을 잡거나 뭔가 우리가 뷰를 바꾸거나 뷰를 좀 강화시키게 할 거는 일단 CPI 발표하고 미 연준에서 결정 결정하는 거 봐야 끝난다. 그거 끝나더라도 그럼 만약 거기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22 통화예측이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럼 결국 22에서 또 금리 올리면 결국 그냥 적당히 해서 끝날 거예요. 근데 적당히 끝나는데 많이 올라서 끝나느냐, 많이 올랐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올라서 끝나느냐, 아니면 많이 올랐다가 그냥 그 상태에서 살짝 다운해서 끝나느냐, 제자리 끝나느냐, 요 차이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차이만 있다고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월초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2월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칼리 전문가님, 그럼 최근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12월 미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본부장님이랑 한 그 몇 주, 뭐 몇 달간의 이제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같은 뷰를 좀 많이 바라봤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내용들이 이제 좀 비슷하다라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저도 뭐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지수 상승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고 연말에 랠리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근데 일단 좀 지금 상승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파월이 이제 연설을 했었을 때 이때 이제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거 이전부터 알았었지만 그 전에 일단 좀 매도세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일단 700, 800대 유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지금 좀 예상을 했었던 12,500대까지 좀 단기 급등을 보여줬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대 심리로 지금 연말까지 바라봤을 때 13,000까지를 좀 제가 맥시멈으로 좀 기대를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값까지 오기가 조금 힘들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랠리는 가져갈 것인데 앞으로 얼만큼 남았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12,800이 정말 맥시멈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파월 연설 이제 있었을 때가 발표 직후 나서 새벽 3시부터 단 4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미 추세를 다 줬었죠. 그때 500포인트를 올렸거든요.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근데 앞으로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 열려있는 게 500에서 800포인트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상승 랠리는 상승은 가져가되 그 흐름 자체를 크게 가져가긴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연말 랠리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 꺾이는 게
조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긴 조금 힘든데 지금 현재 12,00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흐름 자체가 12,800, 뭐 500 요 정도까지 돌파를 해준 뒤에서부터는 정말 7,700, 8,000까지도 매도세가 지금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에 따라서 대응 시나리오를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 12월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 개별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네, 아직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저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긴축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들 가지고 올 상반기 올해 21년도서부터 지금 강한 하락장을 지금 보여줬지만 진짜 하락은 여기서부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일단은 뭐 7천, 8천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여기까지 단기 낙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코로나 쇼크 전 수준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항생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생은 이미 깨졌어요. 코로나 이전 쇼크 자리값으로 훨씬 더 깨져줬는데 일단은 지금 나스닥을 기준으로 본다는 건 아직도 조금 더 7, 8천대까지 깨지더라도 이전 상승분에서 아직은 그래도 상승 위 쪽에 이제 추세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보여줄 수 있고 그 자리값까지 터치를 했었을 경우가 제가 지금 3월에서 5월 사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최저점을 찍었을 때 정말 좋은 종목들 타이밍이 여기서 대량의 매수 종목들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계속 같이 함께 하셔야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나 내용들이 일단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의 12월 주가 흐름 알아봤고요.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들 다 알아가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미국의 최대 전기차 브랜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중저가 브랜드의 전기차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얘기를 했었던 그 내용이죠. 현재 65% 수준인 테슬라의 미 시장 점유율이 2025년에는 20% 미만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현재 48종에 불과한 전기차 모델들이 3년 뒤에는 159종으로 확대되고 이 가운데 테슬라를 압도할 수 있는 가성비를 갖춘 저가 모델들이 테슬라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해야 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10월 말 인수하는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탈바꿈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이고 테슬라의 소홀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진짜 이 방송에서 테슬라 언급을 2년 동안 했을 때 계속했죠.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매수 타이밍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매수 타이밍을 좀 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오너 리스크가 제가 좀 커서 사실상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과거 넷플릭스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1등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 자리를 지킬 만한 본인들만의 색깔과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대장 자리를 지금까지 굳건히 계속 차고 있고 그만큼 계속적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데 이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쪽 OTT 시장에서 대장이고 넘버원 독점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나머지 디즈니 플러스다, 그렇죠. 뭐 애플 TV다, 나머지들이 막 들어오면서 사실상 얘네가 뭐 어디 중소기업 조그만한 기업들이 아니고요, 다 무지막지한 자본을 가진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일만 남았던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구독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주가가 계속 올랐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5대장주의 반열에 올랐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오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어뜯기면서 기존에 내가 뭐 10억 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지금 한 5억 명 떨어져 나갈 가능성만 있지 여기서 15억 명을 더 채우면서 최고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값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게 테슬라라는 차가 대장을 차지할 만한 그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만약에 미래를 봤었을 때 그만큼 독보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에 아이폰만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아이폰만 사는 것처럼 테슬라를 살까요? 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어쨌든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뺏기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너네 테슬라 좀 힘든 거 아니야? 이전에 있었던 거 너무 고평가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뭐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도 그렇고 결국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다음 했을 때 니네가 가이던스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적으로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증가를 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게 이제 임의 소비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래서 최근에 좀 자동차 시장도 좀 많이 꺾인 모습이에요.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메리트들이 좀 많이 꺾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대장을 차지하는 거 지금 1위의 숙명이죠. 넷플릭스랑 지금 좀 같이 흘러간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현재 지금 주가 194달러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최근 지수의 반등에 따라서 같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었지만 110달러 그리고 마지막 맥시멈은 저는 70달러대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90달러가 70달러대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오고 제가 정말 생각하는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는 추천 종목으로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참여해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과연 이 대장 자리를 유지할 만한 그러한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직 신규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럼 국내 자동차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11월에 급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미국 11월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3.8% 급증했는데요. 전체 판매량은 많은데 전기차 판매량은 급감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판매량은 24.5% 그리고 기아 EV6는 46% 급감했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현대차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월초가 되면요, 월초가 한 이틀이 지나면 네. 전월 미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그 월초에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매 팁으로 우리가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에 자동차 판매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현대차가 글로벌 도매에서 좀 35만 대 팔았고요. 11% 성장했습니다. 연율로 11%고 먼슬리 MOM으로는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그리고 기아 역시 11월 글로벌 도매 판매가 25만 대로 15% 성장했는데 MOM으로 따지면은 딱히 뭐 많이 성장한 건 아니고요. 한 6%, 5% 정도 성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고 좀 인정해 주자라는 건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거의 정상적으로 판매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상 뭐 한알령이고 현대차 지나가면 그냥 골프채로 때려 부시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미국 불매운동은 중국이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나라 불매운동 참 잘해요. 참 중국 이 사람들의 그 약간 종족 특성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판매가 어렵죠. 일단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냥 다 뭐 공장 셧다운 시켜놓고 뭐 국유화 시킬 생각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렵다. 근데 그거 감안하면 좀 선방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지표들을 좀 보면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익성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고 환율하고 수요 감소가 영향인데 환율은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 약세 때 아주 호조를 보였던 현대차 기아가 원화 강세가 되면서 판매량이 좀 계속 다운될 거고 앞으로도 다운될 거고 계속 다운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 둔화가 우려가 이제 현실화가 됐죠. 왜냐하면 이거 IRA 법안 결국은 현실화가 됐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현대차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지금 아마 만약에 펠로시 패싱도 없었고 우리가 IRA 대응만 잘했고 했으면
지금 현대차, 기아는 15%, 11% 성장이 아니에요. 한 40%씩 성장했을 거야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다 날려먹은 거죠 지금. 누가 날려먹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누군가의 책임이죠. 예, IRA에 신경을 못 썼다는 거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생산 비용 감소에 현재 현대차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현대차, 기아를 우리가 지금 접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현대차 보시면 오늘 좀 밀리고 있죠. 안 그래도 현대차 상각 비용도 많고 충당금도 많은데 이거 최소한 저는 전저점을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대 현대차 보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상황은. 기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또 다 지금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버는 양이 적어지면 어디서 다 비용을 자를 거냐면 부품사들을 비용을 다 후려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수익성이 안 좋아집니다. 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접근하기 쉽지 않다. IRA가 오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잘 얘기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협의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상황 보면서 현대기아차를 접근해야 되지 지금 현재는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EU하고 미국하고 IRA가 어떤 이제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누런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80일 매수 해결. 자, 80일 기준으로 49 커팅. 주문 접수 완료. 49자리값 커팅 보면서 요거 마지막. 자, 요번에는 본절 자리값 가져오더라도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15자리값 2차 청산. 계속 2차 청산 가져가는 이유가 이게 지금 힘있게 보여주면 그쵸 139예요. 139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찢으면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값이거든요. 지금 뭐 계속 지금 시위다 뭐다 얘기 나와주면서 변동성 가져가는데 그 안에 변동성에서도 가장 확률 높은 자리예요. 여기가 확률 높은 자리인데 앞에서 힘 끊겼죠. 지금 재돌파 타이밍 지금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본절 무너지면 이제 끝인 겁니다. 네. 자, 65자리값 2차 청산. 자, 65 기준이면 지금 80씩 넘죠. 자, 65 안정 지금 맥시멈 청산입니다. 자, 더 이상은 추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128. 자, 134, 135. 자, 네틱 차. 자, 106, 113, 117. 자, 120 터치. 자, 99자리값 120틱 확보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정정 확인. 자, 120틱 확보. 자, 139자리값 올청입니다. 좋습니다. 네, 160틱이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0일 매수 해결. 자, 89자리값 커팅 한 번 더 주문 접수 가져가겠습니다. 완료. 이번엔 좀 힘있게 날라가자. 90자리값 2차 청산. 90자리값 70틱이죠. 여기 자리값 2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청 자리값은 일단 흐름 보면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청보다는 확보 자리값을 좀 끌고 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단기간에 90까지 돌파를 해버리면 이거 청산 자리값 봐도 괜찮아요. 일단 90터치까지는 보여줘야 되고요. 자, 780 부근대까지 지금 또 고점 돌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의 추세는 가져가자예요. 제 기준으로는. 앞에서도 추세 나왔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원래 가져가는 찐 추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딱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오늘 18,0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리값 확보 보면서 계속 가져갈게요. 830까지 터치.
이제 단기 눌림 타이밍이 조금 무서워졌죠? 자, 자리값 확보 보겠습니다. 자, 89까지 자, 70틱 확보. 정정 확인. 확보 보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2차 청산 자리값이었죠? 자, 여기 자리값 확보 보면서 끌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5일선 이탈하면 마무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800짜리는 터치 자리값이고 거기서 10틱 더 미는 자리값. 자, 딱 2청 자리값으로 지금 나쁘진 않죠. 자, 또 추가적으로 뭐 50 이상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평단가 조금씩 올려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보 자리값은 지금은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변동성 한번 들이닥치면 800까지는 눌러줄 수 있어요. 이제는 확보 자리값 말고 목표가 정해서 볼게요. 자, 19 자리값 터치하면 마무리. 이제는 눌러줘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단기 추세 힘있게 잘 보여줬기 때문에. 자, 19 터치하면 마무리. 17,869. 자, 올청 자리값 150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자, 좋습니다. 네, 1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체결. 자, 스위칭 보면서 끌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493까지는 그냥 일단은 포지션 홀딩으로 일단 좀 관점 볼 거고요. 단기 변동성은 지금 일단은 손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12포 가져가면 지금 또 이 자리도 지금 바로 잘릴 가능성이 높죠. 81자리값. 자, 스위칭 보낸 만큼 일단은 여기까지 터치하면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완전히 스위칭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599 지금 매도 체결. 자, 580 정도가 지금 80에서 85 정도가 평단가가 될 거예요. 그쵸? 평단가가 580에서 85 사이. 제 평단가 지금 83이니까 85 정도가 딱 평단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눈물 납니다. 아, 진짜 힘들게 하네. 자, 지금 555 자리값에서 1차 청산 주문 보도록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11,555 1차 청산 1.13 맥시멈. 지금 단기 파동에서 지금 382 자리값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단은 지금 저점. 자, 일단은 30포인트 털었고요, 여러분들. 30포인트 털었죠? 자, 이제부터는 추세 마저 지켜보시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513 자리값을 저는 올청으로 주문 마무리 접수 볼게요. 완료. 아마 이 정도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다들 만족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17. 두 개의 기준 최소 500 이상.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 해서 최소 2,000불이죠. 2,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00일 매수 체결. 자, 204, 지금 235자리 값은 똑같아요. 18,235. 1차 청산. 자, 컷자리 값은 200일 기준으로 당연히 169자리 값. 주문 접수 완료. 자, 1차 청산 자리 값 나왔습니다. 자, 35틱, 34틱 정도 되죠. 자, 추가 자리 값은 일단은 본절 보면서 홀딩 볼게요. 정정 확인. 자, 본절대. 추가 대행은 본절대. 자, 300자리 값 확보 보시죠. 자, 299. 주문 자, 접수 100틱 완료. 확보. 자, 100틱 확보 보고요. 389자리 값 올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까지 69. 두 틱 안 주나요? 자, 150틱 확보입니다. 150틱 확보. 자, 50터치. 여기까지만 보시죠, 여러분들. 취소 자, 확인. 1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79 매도. 주문 접수 완료. 자, 지금 111 자리값 보고요. 자, 79 기준으로도 일단은 지금 19,000 깬다예요. 제 기준은 19,000 깬다의 지금 관점이기 때문에. 자, 요거 마지막 자리 보시죠. 요거 마지막 자리. 자, 19,000호 자리값. 자, 7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크루드 오일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그래도 자 지난주에 멋있게 맞췄습니다. 제가 83.50까지 반등 예상한다 했는데 83.34 이 정도면 거의 작두 탄 거죠. 맞추셨네요. 0.16밖에 차이 안 났으니까 16틱 차이면요 거의 뭐 작두 탄 겁니다. 86.80까지 저는 추가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이 오펙 플러스 회의 때 감산을 좀 세게 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일단 개월 한정으로 일단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지금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93달러대까지는 저는 추가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한 번의 눌림이 언제 타이밍에 좀 세게 올 가능성이 커요. 이게 10일에서 한 13일 사이에 이제 한 번 정도 큰 눌림이 한번 발생할 텐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지금 계속 매수 비율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골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골드 1,800달러 회복한다 그랬죠. 가볍게 회복 플러스 10달러 정도 더 갔어요. 그래서 1,800달러 회복 완전히 적중했고요. 자, 숨고르기 이후에 재차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1,800달러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1720을 지지를 할 것이고 거기까지 낙폭을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단 계속적인 지속적인 매수세 계속 바라볼 수 있고 정말 최대치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2020달러대까지 지금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 이제 좀 단기 눌림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좀 단기 상승으로 바라봤을 때 어제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일단은 1795짜리 값을 좀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1900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는 나스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제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12,500포인트 잡았는데 이거 그래도 맞았다고 봐야지. 눈백이 네, 올랐으니까 네. 12,250포인트 도 아직 못 찍었어요. 근데 지금 12,250포인트 1차로 찍고 2차 12,500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본부장님 좀 똑같이 12,500까지 바라봤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단기 상승으로 봤을 때 근데 앞전에 좀 눌림이 컸다 보니까 이번 상승이 500포인트나 단기간에 보여줬어도 그 상승 힘 자체, 전고점 돌파의 힘 자체가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바라봤을 때 제가 아까도 좀 미증시 흐름이나 11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처럼 한 13,000 정도까지를 좀 맥시멈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다음 주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맥시멈을 좀 한 주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12,400 정도가 최대치라고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응 자체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대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구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가 일단은 최근에 제가 조금 더 3.5대까지 좀 눌러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많이 꺾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지금 봉쇄 해제에 따른 내용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 지금 중심값 눌러주는 자리 값에서 급반등을 지금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좀 저는 이제는 앞으로 좀 꺾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한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4달러대 충분히 4포인트대 돌파할 것이고요. 최대 맥시멈은 4.4 자리값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한 주까지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 3.78에서 4달러대까지는 지금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다음 주 해외 상품별 투자 전략 알아봤고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